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상담사 김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심리 상담 공부를 하면서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는 명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점차 이 명제가 참임을 밝히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간 발달이 중요함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아동기관과 청소년 상담센터, 대학 상담센터, 국군병원, 경찰, 그리고 정신병원, 노인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식뿐만이 아니라 몸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동안의 임상 경험과 심리 이론의 바탕을 둔 신체 기반으로 하는 드로잉 명상을 개발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신체 기반으로 하는 여러 치료 기법 과정을 이수했고 지속적으로 최신 뇌과학 이론과 신경계 이론, 트라우마 치료, 동서양 사상, 그리고 불교 철학, 다양한 명상법 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권행경 박사님의 통합적 트라우마 세미나를 듣고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명료해졌습니다. 이후로도 권혜경 박사님께 슈퍼비전을 계속 받고 있고요. 권 박사님께서는 상담사들의 욕구를 잘 아시고 세계 석학들의 최신 이론을 소개해 주셔서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상담사로서의 성장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상담 기법은 심리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언어적 상담을 기본으로 합니다. 거기에는 최신 뇌과학 이론과 신경계 이론, 신체 심리 기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근거 기반적 통합 치료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예측을 통해서 내적인 환경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예측 오류 일부가 우리의 의식에 불편함이나 불쾌감 또 혹은 고통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불편함을 의식에 하소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감정이고 통증인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할 때 우리의 신경계가 절차적 기억으로 지하실에 저장이 됩니다. 이 저장된 기억이 어떤 조건에 따라 접촉이 되면 심리적으로는 감정 조절과 자기 조절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의사소통에 어려움도 오고 결국은 관계에 어려움이 오게 되죠. 신체적으로는 면역 체계에 이상이 와서 다양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저는 어떤 반응이든 나쁜 반응은 없고 모든 반응과 증상은 도와달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작용, 즉 기억자의 스토리텔링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또 몸의 언어에 집중해서 몸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을 때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심리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또 신체적 증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치료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두루 섭렵한 심리 이론과 기법, 또 현장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을 적용해서 왜곡된 사고와 신경계를 정상적인 모드로 전환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의 상담 스타일, 상담 진행 방법인데요. 우선 내담자와 합의하여 상담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상담 목표에 적합한 치료 기법을 적용하고 또 때로는 자기 이해와 수용 및 상담 목표에 부합한 심리 교육도 병행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직접 변화를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변화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상담 목표에 얼마나 접근했는지 확인하고 종결을 할지 아니면 더 진행을 할지를 내담자와 합의해서 결정하는 공동 작업인 겁니다. 그럼 심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다면요. 트라우마 내담자는 심리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과거 트라우마로 인해서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또 해리가 나타나서 집중이 어렵고 그래서 또 대인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신뢰와 이해, 수용이 되면 내담자의 신경계도 안정화되어서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던 것이 내부로 향해서 신체 내부 감각을 잘 알아차리게 되어서 상담 목표에 잘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안전이고요. 그 다음에 존중과 신뢰, 또 조율과 균형, 목표 달성입니다. 먼저 가장 우선적이면서 이 중요한 이 안전은 상담 중뿐만이 아니라 상담 이후에도 내담자 정보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지키고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상담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공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데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는 상담 윤리 강령이 있고 또 상담사라면 반드시 그 윤리 강령을 따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존중과 신뢰인데요. 저는 무엇보다 서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만남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상담사는 내담자를 무조건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내담자도 상담사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서로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상담사의 역할은 내담자의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또 헬프로서 내담자의 속도에 맞춰 가는 것이 내담자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율과 균형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든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 상담 관계에서는 너무나 특별하고 이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내담자와 합의하고 조율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담자의 속도와 신경계의 변화에 상담사는 기민하게 알아차리고 상담 목표로 잘 향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션을 마무리할 때 내담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균형을 잘 맞추고 또 안전하게 마무리를 해야 다음 세션에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목표 달성인데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에 세 가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매 회기 상담 목표에 내적으로는 포커싱을 하고 또 거기에 부합한 기법이나 교육을 해서 내담자가 삶의 현장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칫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가 상담사와 분리가 되지 않고 편안해서 하염없이 상담을 원하는 웃지 못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션 중에 분리가 잘 되면서도 효과적으로 상담 목표에 잘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인 경우에는 빨리 상담 목표를 달성하고 그들의 생태 환경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 시기에 맞는 발달 과업을 완수하고 또래들과 함께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와 상담을 하신다면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자기 동기력을 키워서 자기 내면과 우선 소통을 잘 하고요. 또 마음 근력을 단단히 해서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게 도울 겁니다. 한 인간에게는 경험자와 기억자라는 뚜렷이 구분되는 두 존재가 공존합니다. 문제는 이 기억자인데요. 이 기억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하염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저를 만나는 내담자와 이 기억자가 부정적 경험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도록 도울 겁니다. 마음의 어려움 기저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부정적 스토리텔링을 생산해내니까 핵심은 두려움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할 때 신경계에 모두 저장이 되니까 마음은 몸에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의 감각을 우선 알아차리면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고 또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힘이 생기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충동을 통제할 수 있고 또 원인을 잘 분석하는 힘이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나면 타인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며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또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긍정적 정서는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아 확장력이 향상됩니다.
자신과 소통이 잘 되고 또 타인과 소통이 잘 되면 세상과도 소통이 잘 되는 자기 통제력이 향상됩니다. 먼저 이렇게 상담하시기로 마음을 내신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을 신뢰하려면 자기를 존중해야 하고 또 자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이 순간 자기 존중은 저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자기 확신과 자기 긍정, 그리고 자기 돌봄,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가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한 사실이 때로는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크게는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어야 깨닫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과 신뢰가 있었다면 타인과의 갈등이나 큰 어려움은 겪지 않게 됩니다. 이 고통, 괴롭죠. 예, 적 신호를 스승으로 삼아서 나를 긍정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바로 승리자가 될 겁니다. 저를 만나는 분들께 승리자 각본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그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